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는 정말 스펙타클했죠. 이 대한민국의 악의 그 기운이 폭발하는 날이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기사를 볼 때마다 멀미가 나고 토가 나올 것 같은 수준. 특히 어제 저녁 때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멘붕 상태, 그로기 상태에 빠지셨죠. 그러고 나서 30분이 딱 되니까 윤석열이 대검에 출근을 해요. 카메라가 확 비쳐요. 윤석열이 차에서 내립니다. 프레시를 터뜨리고 기자들은 완전히 그냥 막 팬이 돼가지고 바라봐요. 연예인 바라보듯이. 그리고선 윤석열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야, 이거를 방송에서 봐야 되는, 뉴스에서 봐야 되는 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진짜 비극. 정말 이 비극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정말 어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법원 결정이 서기호 판사나 김한규 변호사나 인용 결정이 날 확률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 조미연 판사가 최소한 상식은 가진 사람이겠지. 그간 내린 판결을 보면. 근데 어제 내린 판결을 보면요. 논리적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무정지가 과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감찰에 들어가고 징계에 들어가는 이유는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이거든. 중립성을 훼손한 사람을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직무로 복귀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걸 뉴스를 보면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이걸 판결문을 썼다라는 게.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그 나머지 문구는 다 띄워 맞춘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다. 장관의 지휘권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감찰도 안 받고 감찰도 거부하고 수사도 다 망가지고 수사도 안 받고 이 모든 위법적인 것들을 다 하고 지 원하는 수사하고 편파 수사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고 하면서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면은 그럼 그렇게 해도 이거 그냥 막을 수가 없는 거냐고.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저렇게 무소부위의 권력을 행사하면 선출될 권력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뽑아요? 무서워서. 해임도 못 시키고 면직도 못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는데 저 사람이 기본적인 감찰마저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중립성의 훼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딱 복귀하자마자 뭐예요? 원전 수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감찰하고 있는 이 박은정 감찰팀부터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게 지금 이겁니까? 저는 이 어제 조미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사의식은 가져야 된다. 법원에 앉아가지고 법전만 본 그냥 그런 법벌레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판결이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고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이딴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미연 판사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정말 윤석열을 너무 좋아했거나 아니면 언론의 압박에 본인이 스스로 여론에 굴복한 걸 갖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기억해야 될 판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세요, 여러분. 언론이고 모두가 나서가지고 정말 목소리를 키우고 꽹과리를 울리고 냄비를 진짜 던지면서 온갖 헛소동을 부리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훨씬 세요.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어저께 1차전에서 패했다라고 MBC가 보도하는 걸 보면서 사실 진짜 제가 진짜
와.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 그 이상을 보고 싶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게 너무 놀랍고,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나 한동훈 수사를 해온 MBC 뉴스가 저 따위로 보도해도 되나. 정말로. 거의 어저께는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준 한 해였어요. 스타덤에 올랐어.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권주자 1위. 이게 지금 그 중립성을 훼손을 외치고 있고, 검찰의 독립성을 외치고 자기 직무를 복귀시켜 달라는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금 그 조미연 판사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뉴스를 한번 토다봤으면 좋겠어. 진짜 역사의식이 없는 자, 엘리트가 될 자격이 없다. 네. 근데 어쨌든 어저께 갑자기 또 그 차관, 고기영 차관인가요? 이 사람 지금 사임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11월 30일에 이미 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지금 그만둔대. 고맙지 뭐. 왜 징계위원 하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지금 그만둔대요.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윤석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지금 다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 추미애 밑에서 이렇게 친추미애 라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한마디로 세작이었던 거야. 근데 자기의 부하들이 지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데 윤석열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감찰한 지금 박은정 때로 잡겠다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그냥 사생결단이에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징계의 수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지금 징계위원들이나 지금 고기영 차관이 나가는 이유도 이 징계위원회 수집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징계 자체는 이거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검찰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위법 행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찰부를 지금 해체시키면서 징계위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추미애는 한쪽에서 또 사퇴시키라고 하면서 추미애가 피했다는 식으로 해서 추미애를 궁지로 또 몰아가요, 언론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같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연합뉴스 보니까 연합뉴스가 한참 그 동반 사태로 띄웠죠.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해임을 건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승인한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왜? 그거는 대통령은 가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yes or no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이 법적 투쟁을 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해요. 왜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이 파란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달을 가린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어저께 진짜 이 대한민국의 악의 기운이 정말 그 끝을 바라는 걸 보면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수처법이나 정관예우법이나 검찰징계법이나 사법부 탄핵이나 언론들 징계하는 거, 재승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않았잖아요. 그 범죄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의 목숨줄을 살려줌으로써 결국 그들의 힘이 켜주고 그들은 더더욱 뻔뻔해지고 이제는 하나로 모여서 진짜 이 선거로 선출된 이 정권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법이고 뭐고 기본이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이거 자업자득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저께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이제 답이 없어요. 왜? 이제 해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그냥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총장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윤석열은 임기 있는 동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하면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지금 조미연 판사가 뭐라고 해놨어요? 장관에서 지휘권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고립시키는 거를 방관하면 안 돼요. 몇 마디 말로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지금 플랜 B를 제시해야 돼요, 강하게.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다, 제때 안 된다 그러면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하고 싸워서 윤석열을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야 돼요. 니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이 명백한 검찰개혁의 검들돌이고 지금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추미애 장관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너를 끝내겠다라는 걸 밝혀야 된다고요. 안 그러게 되면은 정말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 욕보이는 짓밖에 못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중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게 무슨 백경의 모비딕도 아니고 죽질 않아. 어저께 윤석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야, 이놈은 진짜 이명박보다 더 못된 놈이구나. 진짜 인간성으로는 거의 쓰레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갑자기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왔다면서 5시 넘게 대검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증거인멸하러 왔구나. 저기 안에 숨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었겠죠. 그러고 나서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밀린 일이라는 게 자기 감찰한 그 어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검사들 압수수색 영장 발표한 거예요. 월성 1억의 수사 지시하고. 국민들 앞에서 법치주의 얘기하고 헌법정신 얘기하면서. 아니, 누가 윤석열을 투표로 뽑았니? 저 어떤 국민도 얘한테 한 표 행사하지 않았거든? 근데 지가 완전히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멧돼지처럼 굴러다니는 이 괴물을 조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이 엘리트 그룹의 이 카르텔을 보죠. 진짜 어저께 이들의 빤스 받고 뛰는 이 민낯을 다 봤다고 봐야 되죠. 진짜 허무할 만큼. 저는 어저께 이 윤석열을 보면서 갑자기 그 여러분 백경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레고리 팩에 나온 영화로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학생들한테는 필독 써고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의 이름이 그 모비딕의 소설에 나온 주인공에서 따온 거기도 하죠. 스타벅. 거기에 그 주인공이 그 흰머리 항유고래잖아요. 이빨 막 엄청 이빨 센. 예, 이름은 모비딕이죠. 이 모비딕과 이 선장의 싸움이잖아요. 정말 이 생사를 건 사투의 싸움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한 구절이 나와요.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너를 향해 돌진하고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리라. 지옥 한복판에서라도 너를 향해 작사를 던지고 가눌 수 없는 징후를 담아 내 마지막 숨을 너에게 뱉어주마.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